자, 이번 시간에는 CVD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온도, 그리고 압력,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CVD 공정이 차이가 나는지 요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에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압력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CVD 공정이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온도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일단 고온이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고온의 이제 영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반응하는 가스, 반응하는 가스가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느냐. 고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얼마나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착이 되는 이제 속도도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스를 공급하는 속도로 빨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공급해주면 그만큼 증착도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막질의 유니포미티는 결국에 이제 웨이퍼에 얼마나 균일하게 가스를 이제 전달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온의 영역 같은 경우는 웨이퍼 자체에다가 고온으로 이제 인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스가 이제 많이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이제 눕혀놓는 그런 이제 구조로 챔버가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웨이퍼 자체에다가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챔버를 구성하는 벽 자체는 상대적으로 콜드.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기로 가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챔버 구조가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고온, 밑에 있는 게 이제 저온, 이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AP, 그리고 저온 같은 경우가 L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제 감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RF 코일이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저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돌릴 때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보통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고주파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전자레인지 자체가 막 뜨거워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그런 고주파에 반응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분자가 흔들리는 그 에너지에 통해 가지고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스스로 해서 이제 음식물이 익혀지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바닥에 위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웨이퍼가 됩니다. 웨이퍼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은 이 RF 고주파에 의해서 웨이퍼 자체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이 안에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웨이퍼에 닿는 면적이 넓은 거죠. 그래서 고온 웨이퍼 자체를 이제 빨리 뜨겁게 해서 순식간에 많은 가스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고온 CVD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벽은 이제 콜드월이고요. 일반적으로 APCVD, 한마디로 가스를 많이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물량 측면에서 물량을 얼마나 많이 넣어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한이 이제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스의 확산, 디퓨전, 이것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의 영역은요. 저온의 영역은 요 아래쪽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화학 반응 속도가 이제 느려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온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증착 속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위에 이제 고온의 영역에서는 반응 온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스를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해주느냐 공급 속도인데 이 저온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막질의 유니포미티는 얼마나 온도가 균일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온은 뭐라고 했었죠? 네. 온도보다는 가스가 전달이 되는 방식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온의 영역에서는 온도가 균일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의 웨이퍼를 세워서 그리고 바깥에는 이게 이제 히터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제 골고루 전달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웨이퍼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바깥에 챔버를 구성하는 이 챔버의 월 이거는 당연히 하드월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이제 코일만 감겨 있지 이게 열 에너지 자체를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콜드월 이런 식이 되고요. 저온의 영역에서는 하드월. 네. 근데 여기 저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위에 AP 시스템에 비해서 AP 시스템이 고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온이라는 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온이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고온은 대부분 이제 1000도 이상이 이제 훨씬 높은 온도인데 저온 같은 경우도 거의 1000도에 가까운 뭐 600에서 뭐 700도씨라든가 공기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고온에 비해서 그냥 낮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안에 막질이 사실은 이제 반응 속도도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양의 이제 가스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적은 양의 가스를 넣어주고 이게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많은 양의 가스를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니포미티를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온에 있는 영역은 유니포미티가 최고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양의 가스를 넣기보다는 적은 양의 가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우 프레셔가 되죠. 가스 자체를 조금 넣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액션 레이트 한마디로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제약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가스를 넣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아래에서는 리액션 여기 가스를 넣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또 그 웨이퍼의 물량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제약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CV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요 제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가스의 디퓨전에 따라서 컨트롤을 했었는데 저온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 CVD의 막질의 이제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웨이퍼 자체를 뜨겁게 해서 많은 양의 가스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AP 시스템 그리고 저온 같은 경우는 생산성보다는 품질의 측면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트월에서 LP CVD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